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빅뉴스 인사이트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데이터 2025년 9월 13일자 분석을 바탕으로 오늘 가장 주목받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히 모여서 논의한 내용에 관한 기사들입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의 핵심 쟁점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회의였다고 하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또 그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회의의 핵심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전국 법원장들이 9월 12일에 이게 예정에 없던 임시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그 사법제도 개편안이 있잖아요. 거기서 특히 좀 논란이 되는 5가지 의제, 이걸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여러 안건 중에서도 그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늘리는 방안, 이게 가장 좀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명문도 있지만 이게 또 사법부 지형 변화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 그 구성 방식을 바꾸는 문제 역시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현재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원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데 이 구성을 더 다양화하자 이런 거군요. 그리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법관을 평가하자 이런 방안도 논의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법관 평가에 이제 외부 시각을 반영해서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데요. 이것도 사실 법관 사회 내부에서는 좀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회의 분위기도 상당히 좀 무거웠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개편안들이 자칫하면 재판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다면서요. 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 수렴이 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일단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좀 폭넓게 들어보고 그 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미드롤 삽입 지점. 그럼 이 회의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열리게 된 건지 그 배경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긴급 소집을 요청했다고요? 네, 보통 법원장 회의는 연말에 정기적으로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소집 주체도 좀 이례적입니다. 아마 천 처장이 판단하기에 사법부의 어떤 존립 근간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이 사법부와 충분한 협의나 의견 교환 없이 너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런 위기감이 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입법 속도전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어떤 견제 또는 우려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이런 긴급 상황 인식 때문에 서둘러서 최고위 법관들이 모렸다. 이런 얘기네요. 규모도 상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서요. 각급 법원장, 그러니까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들, 그리고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까지 해서 총 42명입니다. 이 42명의 법원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사실상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핵심 인물들이 거의 다 모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전국의 법원 최고 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한 말 그대로 비상회의였네요. 그럼 공식적으로 논의된 개편안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추천위 구성 다양화, 그리고 외부 법관 평가, 이 3가지가 핵심이었죠. 네, 이 3가지가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에 담긴 주요 내용이고요. 이번 법원장 회의의 공식 안건이었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법원장들이 또 어떤 의견들을 내놓았는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법관 증원 문제부터 보죠. 이걸 30명으로 늘리자는 아닌데 찬반이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어떤 논리들이 좀 부딪혔을까요? 증언을 탄성하는 쪽에서는요. 현재 대법관 한 분당 처리해야 하는 상고사건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어렵다. 이런 현실을 지적합니다. 사건 처리 지연 때문에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거죠. 증언을 통해서 업무 부담을 줄이면 재판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네, 일리가 있는 주장이네요. 실제로 상고심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불만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의 권위가 희석될 수 있고 또 다양한 법 해석보다는 다수 의견에 좀 획일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요. 또 급격한 증언은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여지를 넓혀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고심 사건 처리 문제는 증언보다는 상고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대안도 제시되고 있고요. 이게 대법원의 역할과 위상 자체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군요. 단순히 숫자 문제로만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럼 두 번째 쟁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현재 추천위는 법관위원이 좀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개선해서 외부 인사, 특히 국회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사의 비율을 높이자 이게 개편안의 골자입니다. 추천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뭐랄까 소위 법관 순혈주의를 타파하자 이런 명분이죠. 취지만 들어보면 긍정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역시 우려의 시선이 있겠죠. 네, 추천위 구성에 아무래도 정치권의 입김이 더 세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우려사항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념에 편향된 인사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될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추천위 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외부 위원을 통한 법관 평가는 더 민감한 문제일 수 있겠네요. 재판의 독립성과 이게 직결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법관 평가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켜서 평가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고 또 부적격 법관을 걸러내자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법부를 감시하고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의도도 담겨 있고요. 하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신껏 판결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점이 법관 사회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평가 기준이나 방식이 좀 자의적이거나 정치적일 경우에 법관들이 여론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독립성 침해 우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식 의제만으로도 이렇게 논쟁적인데 비공식적으로 거론됐다는 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이 부분도 논의가 좀 있었다고요? 네, 이게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참석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사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만을 다루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법안인데요.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딱 겨냥해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면서도 좀 위험하게 들리네요. 네, 법원장들 역시 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헌법상 법관의 자격과 신분 보장 문제, 그리고 특정 사건에 대한 소급 입법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이건 사법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삼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런 비판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판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시도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메시지도 나왔죠.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재판 독립을 유난히 강조했던데요. 네, 조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달라. 이렇게 법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특정 현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추진되는 사법 개편안, 특히 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재판 독립 수호 의지를 간접적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밝힌 셈이죠. 두 번째 미드롤 사깁 지점. 그렇다면 이러한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단순히 법조계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나 또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건 처리가 빨라져서 오랫동안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됐듯이 재판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정치적인 판결이 늘어날 위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법관 외부 평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적격 법관이 퇴출된다면 사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법관들이 소신을 잃고 여론에 흔들리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제도를 도입하든 그 방향과 구체적인 설계, 그리고 운용 방식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국민의 신뢰인 것 같습니다. 개혁의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그 과정이 좀 졸속으로 추진되거나 특정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다면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겠네요.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개혁 논의는 반드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이걸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 미드롤 삽입 지점. 앞으로 이 논의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당장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중요할 텐데요. 네, 일단 전국 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발표될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1차적인 분수령이 될 겁니다. 대법원이 어떤 수준의 의견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향후 국회 입법 논의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강한 반대나 위헌 의견을 표명한다면 입법 추진에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정치권에서 대법원의 의견을 좀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여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요. 물론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어떤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와 정치권의 개혁 드라이브 사이의 팽팽한 긴장 관계, 이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 여론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네요. 이번 법원장 회의는 그 복잡한 역학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입장 표명, 또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과 여론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정치적 득실을 떠나서 우리 사법 시스템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법개혁이라는 이 거대한 과제 앞에서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개혁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쩌면 이 둘은 양립 불가능한 가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법제도 개편안 논의와 전국 법원장 회의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모든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원문을 교차 검증해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빅뉴스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